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는데 미국 위기에 대한 어떤 우려가 큰 상황에서 그럭저럭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은행 파산 문제가 결국은 금리 인하로 연결이 될 것인데 뭐 소리 소문 없이 양적 긴축은 끝났습니다. 양적 긴축이 끝났고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이냐? 뭐 연준이 올해 안에 없다 하는데 금리 인상 때 생각해 보면 금리 인상 때 2022년 말은 되어야 뭐 인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인상해 가지고 난리가 났듯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빨리 할 것이다라고 하면 시장이 혹시 거기서 반응해서 물가가 다시 올라갔음 간다면 그러면 혼이 날 거니까 또 금리 인상할 때 실수를 되풀이하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떤 보험 성격으로 올해 없다라고 하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제 한 6-7 월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건설사들이 거의 한계에 와 있습니다. 이 한계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만약에 6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해서 희망이라도 보인다면 이 희망이 보여야 금융기관에서도 대출 연장도 해줄 것이고 뭐 일부에서는 또 PF 자금도 넣을 것인데 희망이 안 보인다. 한 2년 정도 뒤에 가야 상황이 개선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한국은행도 잘 알 것이고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결국은 요 뿌리부터 부가가치를 다 먹는 게 건설업이기 때문에 어떤 구조냐면 자 시멘트 국내에서 납니다. 예. 그리고 철근도 뭐 국내에서 가공은 합니다. 원료는 갖고 오지만 그래서 부가가치가 대부분 국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빌트인 같은 거 가전에도 영향을 끼치고 실제로 LG전자 실적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습니다. 건설업이 죽고 나서. 네, 그리고 그 외에 뭐 인테리어라든지 사시라든지 거의 대부분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이 내재화되어 있는 거 원가만 따지면 인건비 빼고 오직 순 원가만 따지면 아파트 한 채 뭐 땅값도 빼고 이러면 아파트 한 채에 한 7-8천에 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땅값 빼면 한 5천에도 짓겠다. 원가만 생각하면. 근데 여기에 이제 더해서 인건비인데 국내에서 일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국내에서 소비가 되는 부분이고 여기 시멘트 만들 때 국내에서 땅 파 가지고 국내에 유일하게 많은 게 시멘트입니다. 3,000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가 전부 내부로 돌기 때문에 이 건설업의 어떤 경기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망한다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이 체감 경기가 엉망인데 이게 망한다. 그럼 죽으라는 얘기라서.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을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바보같이 인상을 해서 근데 우리가 미국만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일본도 금리 인상 못했고 중국도 금리를 오히려 인하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입니다. 만약에 연내 금리 인하가 없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정말로. 그래서 한 6월 정도에는 풀릴 거라고 보고 그리고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6월에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경기 부양을 한다는 게 결국 건설 경기를 부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월 정도 되면 이제 어떤 전환점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주식시장이 약간 선행을 한다. 그러면 한 4월 정도에는 반응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사실 금융자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게 금융자본에게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늘 이런 위기를 10년 주기로 사실 뭐 방치를 한다든지 만들어 갔다든지 하지만 이번에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도 건재하고 중국도 건재하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단독으로 위기를 만든다. 그러면 이제 역전되는 겁니다. 중국하고. 네, 그래서 쉽지 않을 것이다. 위기가 그리고 디지털화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위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위기였다면 요즘은 그냥 한 방에
요겁니다. 근데 이 한 방에 이건데 이 한 방을 정부 대책으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심각한 위기인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위기가 만들어졌고 또 너무 빨리 수습이 됐다라는 점에서 네 그래서 시장은 그런 관점 3월 말까지 이제 큰 변동이 없고 4 월부터 다시 좀 이런 부분들을 선반영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오랜만에 제가 아이고 오랜만에 녹화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네 좀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어떤 우여곡절이냐면 네 감사합니다. 그 제가 이번에 또 한 번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 한 번 더 한계를 넘어서 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그 뭐 어떤 구조냐면 우리 이제 법인 결산을 할 때 예 법인 결산을 하고 이게 이제 그 결산 뭐 결산 24개 예 24개 법인 계산하는데 이게 뭐 사실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뭐 자료 취합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 제 맘 같지 않으니까. 예 그리고 뭐 자료 이제 취합하다 보면 예 뭐 이제 못 읽는 거라든지 이런 거 되게 재밌어합니다. 예 읽 뭐 이상한 파일 서식으로 보내 오신다든지 아니면 뭐 홈택스 비밀번호 다 틀려서 온다든지. 근데 홈택스 비밀번호 틀린 경우는 진짜 많은데 그러면 이제 자료 수집을 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일 주일 내내 이제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인허가 접수도 하고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데 이 이동하는 시간에 이제 전화 드려 가지고 그 다행히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이 되니까 운전대에 손을 놓는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 자율주행이 보완을 해 주니까 예 가다가 이제 연락드릴 거 있으면 이동 시간에 연락드리고 예 그래서 뭐 지난 금요일에도 목요일에 울산시청 가고 금요일에 또 가고 내려오는 게 또 이 창원 의창구청에 또 보안 자료 낼 게 있어 가지고 요 요렇게 하는데 이 사실 가기 전에 또 고성군청에 들려 가지고 예 또 건축물 현황도 발급받아서 예 또 거제 가서 자료 받아 가지고 울산까지 갔다가 창원 의창구청 가서 집으로 오는 그래서 한 운전만 4 시간 했는데 그 4 시간 할 동안에 뭐 노래라도 듣고 뭐 편하게 가면 좋은데 또 연락드리고 뭐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하고 뭐 자문 구할 거 있으면 전화로 자문 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왔더니 에너지가 뭐 제가 이번에 다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과거에는 이제 어떤 압박감 일이 언제까지 끝나야 되고 또 일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쳐내지?' 이거 정도였는데 여기에 이제 몸으로 움직이기까지 하니까 근데 또 재밌습니다. 재밌고 이런 한계를 넘는 게 한 3번 4번 된 것 같은데 아주 뭐랄까 그럴 때마다 제가 좀 쓸모 있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은 좋습니다. 뭐 건강은 한 그래도 10 년은 괜찮지 않을까 요렇게 보여지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풍족한 수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 대표가 몸으로 떼어서 그 수익을 막아야 되는 거고 아니 몸으로 떼어서 해결해야 되는 거고.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국에서 뭔가 거꾸로 돌아가는 게 되게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편하다 그런 건 알고 보면 힘들고 힘들다 그런 거 알고 보면 꿀 빨고 있고 이런 게 많은데 이 이미지 포장이란 게 참 큰 것 같습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저도 뭐 이게 사실은 제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 뭘 하더라도 좀 불필요하게 많은 설명을 드립니다. 예, 불필요하게 많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도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고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귀찮아하시고 '아유 뭐 그런 것까지 몰라, 몰라.' 이건데 그래도 한 분, 두 분 이렇게 아시게 되고 또 한 분, 두 분 그렇게 아시면서 어느 정도 독립을 하시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또 자립을 하셔 가지고 그 저한테 관심이 없어지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추구하는 이런 아주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잘 되고 계시다니까 너무 다행이고 예, 뭐 지금 장세에 잘 되고 계시다면 예, 굉장히 훌륭합니다. 예, 다만 이제 그거는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 어떤 경우라도 내가 시장을 잘 읽어서 수익이 나는 것이지 내가 너무 잘하니까 시장과 관계없이 수익을 얻는다라는 것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항상 그 시장을 잘 읽는다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내 실력보다. 그게 자신의 실력이지만. 그래서 시장을 잘 읽어서 편성을 한다면 어떤 시장이라도 괜찮을 거고 특히 요즘처럼 하락에도 베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다만 시장을 읽지 않고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맞다.'라고 하면 지금 분명히 폭락해야 되는데 안 내리네.' 뭐 이런 거. 그러면 선물 매도하는데 막 무리해서 넣습니다. 이거 폭락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한번 올라가면 끝납니다. 설사 나중에 폭락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끝납니다. 예, 그래서 뭐 근데 요런 요런 생각을 하시는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오래 가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소리는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면 이게 인코딩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안 들립니다. 처음에 한 10분 정도 걸리나? 그때는 소리가 안 들릴 겁니다. 예, 그거 한번 설명을 드린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예, 메리츠 지주. 예, 방금 설명드린 그 부분입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항상 감사드리고 그 이번에 한계를 다시 넘어서면서 생각이 드는 부분이 글쎄 뭐 이런 구조로 가면 망하지는 않겠다. 왜냐면 비용이 없으니까 비용 지출이.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태양광 뭐 또 정책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는데 그 출력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예, 출력 제한 보고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출력 제한이 보통 고압입니다. 예, 우리가 하는 500kW 이하의 저압은 아직까지는 해당이 되지 않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제가 또 쓸데없이 그러니까 이 뭐 어떤 구조냐면 사실 제가 뭐 인간적으로 가까운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일이 제가 돈 벌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수천 명이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정말 예, 사심없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고 예, 그래서 이런 출력 제한 관련된 얘기가 관련 연구를 하시는 분 하나 건너 가지고 예, 알려주시던데 이게 한 1년 전부터 정부에서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태양광을 우리가 같이 합시다라고 할 때 몰랐던 부분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 이것도 항상 옛날에 처음에 테스터가 되는 분들이 손해를 보는데 이 출력 제한을 하는 게 결국은 이 계통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에 이 계통 용량이란 게 있는데 이거 이상으로 갑자기 일시에 들어가 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죽어버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걸 제한을 해야 되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다른 발전과 달리 일정하지 않다. 해가 좋으면 갑자기 쑥 들어왔다가
해가 나쁘면 거의 안 들어왔다가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제한을 하느냐에 대해서 계속 검토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계속 있었고 그 계속 있었던 결과가 이제 인버터를 통해서 제어를 하자. 이 인버터가 비싼 겁니다. 뭐 100kW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700에서 800 정도 잡는데 수명도 뭐 20년 가지도 않고. 네, 근데 이 인버터를 수명도 한 7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인버터를 통해서 제어를 하자. 그랬더니 예전에 설치하신 분들은 그 제어를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다행히 뭐 한 2-3년 전부터는 괜찮은데 그 전에 하신 분들은 비싸게 하신 데다가 또 요번에 출력 제한도 우선적으로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버터에 그런 기능이 있으면 일단 그런 제어를 통해서 이 계통 용량을 초과하는 걸 컨트롤할 수 있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예전에 하신 분들 비싸게 하시고 또 인버터 때문에 또 출력 제한도 먼저 당하시고 뭐 이런 거고. 근데 또 저 한편으로는 그런 게 맞습니다. 이 저압 500kW 이하의 저압은 사실 이 생계하고 직결되는 부분. '아 이 정도 갖고 있으면 내가 사는 데 지장이 없겠구나. 20년 정도는.' 이런 목적이고 보통 이제 뭐 1 기가 이상 되는 거 한 3 기가, 6 기가 이런 큰 거 같은 경우는 생업하고는 무관합니다. 일단 일종의 투자인데 이거는. 예 투자고 그 투자에는 당연히 대출을 끼게 됩니다. 저는 이제 지금 정부가 태양광 정책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틀을 없앤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투자라는 게 대출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가 기형적으로 낮더라도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출을 기반으로 한 투자, 3 기가 6 기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생계랑 무관한 겁니다. 투자의 성격으로 봐야 되고. 예, 그래서 투자를 하다 보면 변수라는 게 늘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출력 제한을 한다든지 S&P 상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소 이제 S&P 상한제 같은 경우는 시장 논리를 벗어나는 거긴 한데 뭐 어쨌든 뭐 제도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뭐 상식적인 선에서 이제 오래 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라고 보니까 뭐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뭐 충분히 그전에도 검토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제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런 얘기들이 나올 때 출력 제한은 나중에 가면 저하까지 올지는 모르겠지만 한참 정도 뒤가 아닐까 싶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컨트롤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기업들이 ESS용 그 인산철 배터리, 리튬 이거를 이제 양산을 할 겁니다. 결국은 저 개통의 문제도 한 26조 원 정도 투자를 하면 이 ESS를 바탕으로 저장을 했다가 나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 뭐 출력 제한이나 이런 게 없어도 될 거고 전력 수급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겁니다. 근데 26조 원이면 사실 돈으로 치면 원전에 원전 한 6개 정도 지을 수 있는 건데 이걸 통해서 이제 아리백이나 이런 걸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이 26조 원 정도 공급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리튬 인산철이면 화재에 대한 문제도 크지 않고 수명도 한 3배 정도 됩니다. 이게 약간 에너지 밀도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거기다 뭐 나트륨 전지로 가게 되면 가격이 훨씬 떨어지니까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안착을 가져올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게 아닌가. 예 그래서 뭐 방향은 그렇게 잡아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 선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승부를 봤습니다. 이 승부를 본 이유는 저기 여기 윗꼬리 자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윗꼬리를 먹고 달리는 게 일반적인 에너지입니다. 이게 이제 뭐 저는 이제 이런 투자를 할 때 자연 법칙에서 영감을 얻는 경우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폭락을 할 때 폭락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공을 떨어뜨리면 바운드가 됩니다. 이런 것처럼 바운딩 되는 현상이 나올 것이다. 뭐 아주 망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예 마찬가지로
기세 좋게 올라가다가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게 멈췄다라고 봤습니다. 물론 이제 다시 이렇게 멈춰서 갔다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멈췄다라고 보는 게, 여기서 만약에 달렸다라고 하면 이 기세에 대해서 거침이 없습니다. 이 매도가 쏟아져 가지고 팔고 그럴 만한 구조가 아닙니다. 전날 한번 싹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밀어 올리면 그대로 달리는 건데 못 달렸습니다. 왜? 너무 비싸니까. '이 가격은 아니다.'라고 하고 이제 매도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힘에서 밀렸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면 주도적으로 이 시세를 만들어가는 어떤 이런 집단의 어떤 인식이, 그러니까 이 개인 어떤 특정한 그런 세력이라는 개념보다는 이건 시가총액이 너무 크니까 '에코 프로그램이면 뭐 나중에 50조 100조 갈 거다.' 이런 집단 인식이 여기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금이 가면 여기서 한 명 두명 이거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예. 재빠른 분들은 나올 거고, 그러다 보면 무너지기 시작해서 더 못 올라가면 단기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보유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단타부터 빠지고 이러다 보면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기미가 보였기 때문에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 매도에 대한 금액은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런 데에 대한 확신이 없고, 만약에 이거 한번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레버리지를 안 쓰는 선에서 한 2,000 정도 들어가 있는데 2,000 갖고 2,800 정도 산, 이 정도 선에서 대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락이 멈췄는지는 모르겠지만 못 올라가면, 이렇게 기세 좋게 올라가다가 멈추게 되면 결국은 떨어진다라는 거. 결국 이게 어떤 개념이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바운딩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살얼음판하고도 생각을 같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살얼음이 얼어 있을 때 빨리 지치고 가면 갈 수 있지만 가다가 멈추는 순간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상승을 멈추는 순간 끝나는 거라서 이 정도 올라왔으면, 그래서 매도를 했는데 어쨌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A루트. A루트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아직까지 손실이시고, 흑자 전환 보면 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빅베스에 대한 효과인데, 전년도에 제대로 털었기 때문에. 예.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예, 이게 약간의 착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시세가 낮다 죽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바닥 착시긴 하지만 바닥을 잘 다지면서 60 주선을 돌파하는 요런 구조고,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상할 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제 어떤 이 A루트가 이상한 종목이다라는 전제로, 뭐 제대로 사업을 하는 종목일 수도 있고 이상한 종목일 수도 있는데, 이상한 종목이라고 하는 전제로 주가를 만약에 올려 가지고 또 시장에서 뽑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가를 올려야 되는데 어느 타이밍에 올리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뭐 관리 종목도 해제가 되고, 이게 뭐냐면 감사 보고서는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 나온 3월 이후로 코스닥이 좋았던 경우가 많다. 제 기억으로는 코스닥 지수가 아니라 이 중소형주들이. 그리고 특히 이게 한 10몇 년 전인데 2010 년인가? 이땐 정말 재미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작은 종목들이 뭐 사면 오르고 이쯤 되면 오를 것 같은데 이럴 때 오르고, 그때 굉장히 재미를 봤었는데 그게 4 월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마이너스 29%고 밑에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다소 좀 부담은 있긴 하지만, 소액이 있으니까 어
2배를 물을 타는, 그러면 기준을 이렇게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500원을 정해 가지고 이제 이미 상태가 좋아졌으니까 만약에 500원 아래로 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배 물타기를 하시고, 왜냐면 이거는 액면가니까. 액면가보다 작으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액면가 얘기가 나오니까 요거 요 A루트의 자본금이 805억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거 감자를 하게 될 겁니다. 자본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셔 가지고 감자하기 전에 뭐 한번 제대로 해 먹자, 이런 음모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주가가 올라갈 건데, 그래서 뭐 갑자기 무슨 이슈가 생겨서 폭락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서 떨어져서 500원 정도 오면, 이렇게 된다면 예, 그러면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급등한다면 이 정도도 뭐 하루 이틀 만에 다 해결이 되는 거라서, 네, 그래서 굳이 예, 크게 부담을 갖고 대응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수량을 늘려 가지고. 이화전기. 예. 네, 이화전기는 예. 어쨌든 큰 손실을 올해 반영을 했고, 감사 보고서 나왔고, 연결로 영업이익은 13억 4분기에 났고, 영업 손실이 28억 7,500만 원. 예,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인데, 전환 사채 전환가액이 조정이 되면서 주식으로 풀릴 게 엄청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언제 풀어 먹을지 보면 청구 기간이 이제 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2년 정도 청구 기간인데, 그러면 이 472원 이 이하로 갈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액면가 200원이니까 아마 이런 건 액면가까지 전환 조정이 된다고 돼 있을 거고, 시가총액이 615억이니까 한 500억 이하로 되면 또 떨어뜨리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예, 봤을 때 한 번 더 전환가액 조정이 한 번 더 있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뭐 누르지 않을까?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네. 그리고 보고서 떴지만, 예, 보고서 떴지만 조금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472원인데 한 달 정도 더 경과를 하면 한 400, 별 차이는 안 나는데? 예. 그래도 이제 떨어졌으니까. 네, 한 번 더 조정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500억 이하면 전환가액 조정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떨어지고 나면 괜찮은, 예, 그런 방향으로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런 종목들은 음모론적인 종목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감사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뭐 아주 큰 이슈는 없을 거고, 내리는 데 대해서. 그럼 전환가액 조정하고 올해 안에 팔아 먹어야 될 텐데, 전환 청구권 행사가 지나가면 회사 입장에서도 안 좋고, 왜냐면 그거 돈으로 돌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본전에 이자 조금 받으니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1년 안에 뭔가 한번 작업을 한다, 요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전환가액을 최대한 떨어뜨려 놓는 게 좋으니까, 예, 한 달 정도, 제가 그 입장이라면 한 달 정도 하다가 시간을 끌다가 이 가격에서 뭐 더 내려도 좋고, 그러다가 이제 한번 쏘지 않을까, 뭐 요런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리츠금융지주가 주주환원 정책을 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국가에 충성하면 천벌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상한데 좋은 제도도 한국에 들어오면 이상하게 바뀌어버리고, 좋은 기업들은 이렇게 뭐 주주환원이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난 20년, 30년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 삼성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 제일 괜찮은 회사입니다. 주식을 늘려서 찍은 것도 아니고 LG처럼 뭐 이상한 걸로 해서 뭐 투자자들 모아 가지고 돈 끌어먹는 것도 아니고 정말 괜찮게 했고, 삼성에 다니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삼성에 다니면서 중산층으로 도약하고 회사에서 충분히 혜택을 받고 회사에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근데 안 다니는 분들은 되게 나쁘게 얘기를 하고, 삼성 주식 안 하고 이상한 잡주하는 분들은 또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삼성이 그나마 양심적인데,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삼성이 그나마 양심적인데 평판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 잘하는 게 칭찬을 못 받는다. 근데 사실 칭찬이란 부분만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 욕먹는 회사가 잘하는 거구나, 뭐 요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메리츠가 지금 자사주도 사고 지금까지 보기 어렵던 그런 주주하는 정책을 하는데,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이런 회사가 늘어날수록 좋은 건데 외면을 받습니다. 적어도 뭐 기관 투자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관점에서 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그런 선호도가 떨어진다라는 거. 이런 주주하는 정책 좋고 현대차도 좋고 뭐 삼성도 나쁘지 않게 하고 있고, 이런 그 배당을 충분히 주고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집니다. 오직 시세 변동. 뭐 사실 저도 뭐 배당 주고 그러면 딱히 관심이 안 가니까. 네, 그래서 이런 풍토에 대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멀쩡한 종목, 저평가된 종목, 주주하는이 좋은 종목은 오히려 외면을 받아서 예, 국제 기준보다 낮은 시세를 형성하고,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다 죽어가는 거고 배당으로만 몇 조씩 국부가 유출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상한 종목에 들어가서 물려가지고 자산을 잃고 이상한 종목들은 주식 장사해서 계속 연명해 나가니까 그런 피해자들이 계속 양산이 되고. 근데 알고 보면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고, 예, 그런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것도 우리가 시장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좋아진다고 생각하더라도 투자자들이 호응이 없고 공감대가 생기지가 않으니까. 네, 그러면 딱 이 주주 환원에 대한 이자율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 5% 정도 하면 그 시세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는 부분보다는, 예, 추가 상승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 가격 수준에서 이제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냥 배당 수익률 정도로만 이미 또 시세가 반영이 돼 버렸으니까 이렇게 이제는 뭐 배당 수익률 정도로만 기대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현 시점에서는. 예, 그렇게 보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